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을 쓰고 있는데, 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캐캐묵은 중재자론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재자라는 게 뭡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두 서로 대립되는 쌍방을 중간지대에서 타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입니다. 즉 북한은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한국은 미국을 떠나서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가까운 안을 가지고 중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이 협상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중재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무슨 중재입니까? 국제정치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한 말을 행동으로, 즉 국가 능력, 외교력과 정보력,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 이 힘, 그리고 교섭 능력, 이걸 가지고 중재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 힘이 미국과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의 교훈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더구나 어제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청와대까지 방문해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댄 코츠의 강한 비핵화 회의론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자국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실대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그 용기와 배짱, 그리고 실질적인 김정은의 생각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변질시켜서 얘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바로 어제가 3월 20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3월 20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3월 20일 어제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더군다나 문 대통령 예방석상에는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배석했겠죠.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수뇌가 전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달라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은 한미 공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공조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착각과 환상은 깨달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지켜내는데도 매우 기여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다시 오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린 대로 미국이 해안 경비대가 가지고 있는 버솔프 경비함을 전격적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석유와 석탄의 밀거래를 막기 위한 해상 작전입니다. 이 해상 작전에는 미국 혼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하는 해상 작전입니다. 그만큼 석유와 석탄, 석유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군사훈련만 하더라도 석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석탄은 팔아가지고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것이 가장 뼈아픈 김정은이의 고통을 주는 압력 수단입니다. 이것을 막으면 김정은이를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 위협 없이 쉽게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여, 해상 차단이 됐든 봉쇄가 됐든 더 강하게 김정은이의 돈줄 그리고 생명줄을 적극적으로 쪼야 합니다. 이러한 해상 작전,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다른 미국의 군사 우용을 과시하는 전폭기가 떴습니다. 바로 뭡니까? B-52 전폭기가 추가로 바로 어제 한반도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괌 내에 있는 B-52 전폭기 2대가 일본 열도 동해안을 따라서 캄차카 반도까지 북상하고 회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52 폭격기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폭격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B-1B가 언제 우리 한반도 인근에 나타날지 기다려집니다. 저는 솔직히. 왜? B-1B, B-52가 떠야만이 김정은이가 어설프게 옛날식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주한 미군의 훈련을 중단시켰고,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김정은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입니다. 김정은이를 오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핵과 미사일의 도발, 실험 도발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김정은이한테 직접 줘야 되고, 그 위협 수단은 B-52, B-1B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스텔스 전투기와 전폭기를 한반도 인근에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핵 항모도 띄워야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는 군사력이 없는 약자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제정치가, 그리고 과거의 전쟁 발발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불행한 빈번한 그러한 외침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까? 바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력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바로 지금 그러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더 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력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입니까? 한심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현 외교안보 진영의 무책임, 무능의 극치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은 현 정부 대신에 트럼프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쫓아내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은 어떻습니까? 유엔, 오늘이 목요일이죠. 미국은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다시 비공개리에 열어서 대북 제재 강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보리는 누가 움직입니까? 미국이 움직입니다. 안보리는 미국이. 그만큼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국제정치적인 영향력과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가장 무시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현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현 정부가 이 거대한 미국을 손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손 안에 넣는다고 넣어질 미국도 아니고 넣어줄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손 안에 미국을 넣기 위한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 우리가 미국 품에도 안기고 미국이 우리 품에도 안길 수 있습니다. 작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공조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거부하면 결국은 불행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에 떨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강경 기조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제네바 대표부에 대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군축 담당관이 왜 없습니까? 미국 정부 본토에 있는, 워싱턴 본부에 있는 미국의 국무부 고위 관리, 차관복급 고위 인사를 직접 파견해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북한 측에서도 참사관을 내세워가지고 하노이 회담에서 나타냈던 부분적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똑같이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강도 같은 용어를 쓰는 나라는 강도 같은 나라 북한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북한은 이중적 성격,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주민은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통일의 주체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도 뿌려야 되고, 은밀하게 대북 공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얼마나 전 인류에게 좋은 제도인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정상국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만은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김정은이의 압살, 김정은이가 우리 정부 미국 정부한테 욕하는 게 뭡니까? 대북 압살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김정은이를 목을 딱 쪼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의 목을 쪼는 겁니다. 생명줄을 쪼는 것이 목 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미 정부 고위인사 볼튼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볼튼, 폼페이오 이런 사람 라이프라인이라 있잖아요. 생명줄을 줘야 된다. 제 얘기도 기지만 미국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이 쓰는 얘기가 라이프라인을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전략과 협상 전략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공조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김정은의 손에서 핵무기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정은 결국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빅딜을 고수하겠다. 핵 플러스 미사일 플러스 대량 살상무기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제재를 풀겠다. 여기에 전혀 요지부동 확고한 전략으로 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중에서의 해상 정찰활동, 최첨단 정찰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퍼시픽 썬더 훈련 참여차 온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것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트럼프가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 한미국 연합훈련 했습니까? 이런 첨단 전투기와 정찰기를 대대적으로 일시에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김정은이가 도발하려는 징후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군사 압박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을 언제까지 착한 김정은 지도자로 볼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에 맞게, 미국의 신호에 맞게 우리 정부도 강력한 군사 압박을 보일 수 있는 카드를 보내주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청와대를 만나서 틀림없이 미국은 김정은이를 신뢰할 수 없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같이 한국이 중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능주라는을 포함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그러한 핵미사일 시설, 최신 정보도 우리 한국이 공유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땅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더 강한 경고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바로 볼튼과 폼페이오가 3월 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뭐냐? 볼튼,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다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 영향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습니다. 실질적 영향이 뭡니까? 핵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2017년도의 상황과 유사한 그때 미국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강력한 응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영향. 이것이 이제 외교적인 워딩이죠. 미국이 먼저 김정은이를 지나치게
압박하지는 않는 자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힘을, 우용을 보여주면서 하는 자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센스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매우 실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폼페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김정은의 문제,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검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신뢰를 헌해 안 하면 더 이상 이제 미국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체제, 북한 제재는 미국의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원으로 미국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앤드류 킴이라고 하는 미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 이 사람은 저와 같이 미 CIA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정보를 다룬 사람. 그리고 김정은이와도 직접 만나서 해석해서 김정은의 육성 다 들은 사람입니다. 깨알 같은 메모가 한 10년쯤 지나면, 5년쯤 지나면 책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클럽이라고는 아시죠? 시청자분들. 신라호텔 바로 아래에 있는 서울클럽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 말에 일관성이 없다. 말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한미 간에 이런 김정은의 생각,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크다. 딱 핵심이에요. 김정은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미국의, 북한의 특징입니다. 협상 전략의 특징. 용어 혼란 연습.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용어가 됐든 뭐가 됐든. 비핵화를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비핵화가 북한 핵인지 한반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까지 의미하는지 왔다 갔다 하게 시키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종 일관한 것은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강도가 달랐을 뿐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이것도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비핵화는 말로만 하고 머릿속으로는 안 하겠다.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속으로 숨기면서 말로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왔다 갔다 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차가 크다. 이거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각차가 크다. 중재자론을 미국이 결국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 처리했습니다. 모든 언론. 이 고위 당국자,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계속 고위 당국자가 뭐라고 얘기했다. 국내 언론에 나오면 그 사람은 비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90%는 다 맞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폼페오나 비건이 익명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흘러나오는 모든 고위 당국자는 비건입니다. 전략적 의도, 외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익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재자는 지금 한국도, 미국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공통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웬 중재자냐? 위협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어떻게 중재자가 될 수 있느냐? 중재자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뭘 얘기했느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협 느끼지 말라고, 위협을 느끼지 말라는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익명 처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비핵화 방안이 뭔지 북한에게 좀 잘 알려주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중재자를 그만두고 촉진자 이런 말도 그만 쓰고 한미는 북한의 직접 당사자다. 당사자 원칙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 출발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부탁한 적 없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경고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너무 민족 공조에 이제는 한일 회담 이후부터는 그냥 의지하지 말고 한미 공조의 틀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번에 지금 서울에 와 있는 벤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도 얘기했죠. 바로 어제 조지타운 대학 워싱턴에 있는 국제관계 국제정치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대학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 열린 거기에서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국제정치학의 석학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표적인 국제정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어 샤이머 교수. 우리 한국에도 가끔 오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낯익은 이름이죠. 미어 샤이머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 안 한다.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다.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핵 보유국의 실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경고. 학자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역시 국제정치학의 석학다운 김정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즈 미 국무부 전 차관보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핵만 다룰 것이 아니라 외교와 관용, 핵, 미사일, 제재,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 그리고 제재, 정보 모든 것을 다 살펴가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김정은을 다뤄야만이 김정은의 핵을 폐기할 수 있고 김정은이의 무모한 여러 가지 군사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의 수석 대변인 말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잊어져 가는 수석 대변인은 인식, 우리 한국 정부의 위상 저하를 중요하는 이 발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100배 만배로 증폭돼가지고 전 세계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언론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국무부에서 그거 입장이 어떻게 되냐? 쭉 물어보니까 말이죠. 그거 한국 정부에 물어봐. 이렇게 쏘아붙였다가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까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것이 핵 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핵 문제 자체를 잘못 다루고 있는 정부의 전략을 실패해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미지에까지도 신뢰까지도 먹칠을 합니다. 심각한 국면.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방송 꼭 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 유권자들에게 많은